안녕하십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젊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참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젊음. 젊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험도 모자라고 그리고 주위의 도움도 필요하고 뭐 이런 면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젊음을 누가 도와주었다. 젊은 분에게 도움을 주었다 하는 것은 장차 그 나라라든가 사회의 대들보에게 도움을 주었다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0여 년간을 젊은이들을 위해서 몸을 바쳐오셨고 요 근래에는 새싹회에서 선정한 장한 어머니 상을 받으신 정처자 할머니를 오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정할머니처럼 훌륭하신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항성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정정해 보이시는데 연세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네. 금년 80 하나야요. 네. 이게 좋은 일만 하셔서 그런지 참 젊어 보이십니다. 건강은 좋으시지요? 예, 아픈 데가 많이요. 그렇습니까? 예. 어디가 그렇게 아프십니까? 다 아파요, 어디든지. 네. 그래도요. 마음이 편하시고 마음이 안 아프시면 되지 않는가요? 네.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예. 이 새싹회에서 선정한 장한 어머니 상을 받으셨습니다. 예,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그래요. 참 장한상을 받기는 받았는데 네. 사실 죄송스러워요. 왜요? 미안하고. 좋은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들이. 네. 그런데 제가 그걸 받게 되는 거 얼마나 송구스러워요. 네. 제가요. 지금 그 팔순이 지나시고 40여 년간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고 모두가 다 우러러보시는 할머니 앞에서 감히 무슨 그 인생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요즘은요. 그 누구나가 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기르게 되는데 다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훌륭한 어머니라는 것이 자기 자식에게만은 훌륭하지만은 남의 자식이라든가 다른 청소년 젊은이들에게는 좀 그 소홀히 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우리 정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하시고 장한 어머니인가 당연히 받으실 상을 받은 것 같군요. 항성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게 겸손을 하시니까 제가 참 뭐라고 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기쁘긴 하시겠죠? 그렇지요. 보람도 예. 있으시고요. 근데 참 부끄러워요. 네, 네, 그렇군요. 이 젊은이들을 대단히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뒷바라지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젊은이들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도와주기 시작한 인연이 되셨을까요? 그래요. 저는 젊을 때부터 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식만 오하고 네, 응? 너무 자식은 소홀히 하고 네, 또 조그만 유산이 있더라도 자기 자식 자체만 응? 제공하지 네. 사회에 바치는 사람도 없고 젊은이들을 키우는 사람이 없다. 네. 그리고 나는 자든지 내가 조그만 재산이 있더라 해도 젊은이를 도운다. 그리고 애국심이 강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젊은이들로 자든지 좀 길게 보겠다. 예. 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다가 그 청년들을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그 데려다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예. 많이 이렇게 뒷바라지를 예, 하셨다는데 그때는 언제부터였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해방하고 나서 네. 서울에 왔지요. 네. 서울에 와서 무슨 일로 왔다가 네. 착관에서 청년들로 만났어요. 네. 예, 착관에서 6명을 만났어요. 네. 이제 애국에 초청해서 네. 이제 유학 가는 청년들도 있고 네. 또 미국을 가는 청년이 있었어요. 네. 네. 또 네. 애무부가 처음 출장소가 생겨서 네. 부산에 네. 오는 청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관도 없어요.
야, 전부 문도 다 안 열어요. 네. 사람도 길가에 네, 별로 네. 없고요. 이랬으니 그네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제 다른 청년들은 자기 집에 모두 인사하러 이별하러 가고 예. 착간에서 모두 중간중간에 내렸어요. 예. 내리고 그 2명은 데리고 갔죠, 집을. 어허. 네, 외무 출장소에 예, 예. 가는 청년, 미국에 가는 청년 네. 둘이를 데리고 갔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날 저녁에 다리다 모욕시키고 뭐도 잘 제공했죠. 예. 얘들이 막 놀래요. 너무 기뻐서. 아하. 예. 네. 그래 했는데 그때는 부산 사실 때입니까? 예, 부산에 있어요. 예, 예. 예. 그러고 얼마 있다가 신문지상에 예. 외국에 유학 가는 학생이 이 부산에 도착해서 와서 부산에 배로 응? 예. 간다. 저 대만을 간다. 예. 이런 신문이 보도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청년 하나들 불러서 예. 그렇지 뭐 그 청년들로 다 집을 데리고 오느라 예. 내가 다 그 청년 뒷바라지 하겠다. 어허. 예. 그래서요. 그래서 그이가 이름이 이준호라고 합니다. 예. 얘도 한 60이 넘었어요 지금. 예. 예. 그렇겠죠. 네. 40년 했는데 전 말이니까. 예. 좀 잘 살고 있어요. 예. 이래서 다 데리고 와서 보니 예. 착간에서 만년 청년들이라요. 아하. 얼마나 반갑습니까? 예. 그래서 뭐 얼싸 안고 굉장했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청년들 뒷바라지로 했죠. 네. 예. 근데 그 어째서 그렇게 청년들에게 그렇게 하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어째 그래 자꾸 그 참 기쁘고 네. 자꾸 하고 싶어요. 예. 그 청년들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예. 많이 집에 와 있었습니까? 예. 그러고 이제 가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이 왔어요. 네. 예, 내 제가 집에 또 오고 네. 막 그래서 앞으로 미국 가는 청년, 대만 가는 청년 전부 막 서울, 부산에 오는 청년. 네. 그래서 지금 집이 정거장이 됐죠. 아하. 예. 그 이제 소문이 전부- 나니까 예. 자꾸 이제 예, 그 소문도 날 분들은 막 다 좋아하니요. 막 예, 청년들 반갑게 예. 하고 하니 예. 전부 집에 있었어요. 예, 제일 많이 있을 적엔 몇 명이나 그 그때 해방하고는 뭐 몇 명이라 할 거 없지요. 네. 한 10명 미만이지요. 네. 그러나 6.25 나서는 말 못해요. 네. 굉장했어요. 6.25 나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피난 내려온 청년들이 예, 많이 집에 있었겠군요. 청년들도 분들은 또 보통 개인들 네. 뭐 모르는 분 하나 알면 누든지 다 했거든요. 네. 그러나 오는 사람 다 받아줬어요. 네. 그럼 그분들로부터 무슨 하숙비라든가 이런 걸 받으셨습니까? 그런 거 받을 처도 없어요, 막. 아하. 예, 전부 다 전부. 저희도 어려서 피난을 갔거든요. 부산에 6.25 오셨어요? 전쟁 때요. 저는 대구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님을 미리 알았더라. 그래 부산으로 오시면 갔으면 좋으실 거예요. 집세도 안 예. 내고 아주 참 잘 있을 걸 그랬어요. 집세가 뭡니까? 네. 네. 근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근데요, 네. 옛날 일정 시대부터 뭐 장사라고 몰라요. 네. 예, 참 학교에 다니도 어머니가 또 그 점심 시간도 또 그 시간 맞춰서 밥을 해서 보냅니다. 아하. 예, 그래 네. 했는데 장사라고 모르는데 어째 장사만 하면 그 돈을 잘 벌이요. 네. 예. 네. 뭐 장사라고 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람을 언제든지 시기 뒷전에서 하고 있죠. 예.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와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여유가 뭐 있어도 돈이 도와주지 자꾸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예. 네. 돈은 은행을 몰랐어요. 돈은 이제 버는데 네. 주기가 바쁘니. 아하. 예. 그러니까 뭘 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으로. 이제 일정 시대는 포목 도매를 했어요. 아하. 예. 제가 이번에는요. 이 맨 처음 정처자 할머님하고 만나서 인연을 맺으셨던 김득신 박사가 예, 나오셨어요. 예, 예. 그 제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잠시만 예, 기다려 예,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 정 할머니하고 만나셨습니까? 참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데요. 예. 제가 그 김구 선생님하고 예. 이범석 장군님 예. 그래서 중국 유학을 저희들이 난경 국립중앙대학에 예. 장거석 정부의 그 관비생으로
예. 유학을 떠났었어요. 네. 그런 도중에 그 기차 안에서 네. 이제 저하고 네. 그 노항목이라는 친구하고 네. 또 권호문이 네. 또 이강재 네. 결국 이제 해방 직후에 그 민족 진영의 학생 운동을 주로 하던 네. 그 면학동지의 중요한 동지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차를 탔는데 그 어머니가 저 앞에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게 돼가지고 네. 그래 이제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 유학을 떠난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 그러냐고 네. 우리 저 삼촌도 네. 옛날에 그 독립운동 관계로 말이지 네. 이동영 선생의 바로 직계로 네. 계신 그 정인찬 씨라고 계십니다. 네. 정인찬 씨라고 네. 그 우리 저 삼촌이고 네. 또 우리 아버님도 그 참 애국심이 지극하시던 분이신데 네. 더군다나 그 중국에 말이지 네. 그 김구 선생 관계 얘기하는 건 감개무량한 거죠. 네. 그때는 요새는 그런 감격을 아마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야말로 참 그 감격적인 말이지 네. 상봉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연하게 기차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네. 첫 상봉입니다. 어허. 네. 그래 그 할머님 댁으로 가셨습니까? 그래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린 그 부산에 내려가 가지고 네. 신강호라는 배를 기다리려고 네. 배를 타고 이게 홍콩을 거쳐 가지고 상해로 해 가지고 남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뭐 결국은 부산 내려와야 배를 타니까 네. 그래 이 배를 타려고 내려가던 중에 이제 만났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냐면 딴 데 가지 말아라. 네. 우리 집에 가자. 네. 그래가지고 우리를 모두 들이시고 네. 그래가지고 그 수정동에 계셨는데 네. 집이 참 컸어요. 한 500평 그 저 정원이 되시고 어허. 집도 참 좋고 컸는데 네. 그래 이제 맨 처음에 그 어머니의 친절을 네. 한 그 사랑의 손길에 말이지. 네. 저희들이 안겨서 그 집으로 맨 처음 가게 며칠이나 된 거죠. 계셨습니까? 거기 한 20여일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배가 좀 이제 잘 제대로 시간이 좀 늦었죠. 네. 그래가지고 준비할 그때만 해도 것도 뭐 있고. 요즘하고 다르니까요. 그러면요. 네. 네. 그 20여일 계시는 동안에 굉장히 그 신세도 많이 지고 정이 들었을 텐데 떠나시는 날 뭐라고 뭐 당부하시거나 그런 말씀은 지금 기억나시는 것이 지금 없습니까? 말씀 뭐냐면 참말 그 김구 선생 네. 또 백범 선생이라든가 그 그네들이 그 애국 말이지 네. 선열들의 그 위지를 받들어서 말이야. 네. 좀 나라를 사랑하고 네.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좀 돼달라. 응? 또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니 또 앞으로 이제 중국에 가서 말이지 그네들한테도 여러 가지 말이 보답도 할 수 있고 여러 문제를 말이지 앞으로의 그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그 열심히 좀 공부를 해달라. 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는 언제 다시 만나셨습니까? 그 후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6.25 동란이라면 참 그 지긋지긋한 그 시기인데 네. 6.25 당시에 제가 이제 학도영대를 맨 처음에 조직을 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 우리 민족 진영에 속하는 그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 또 우리 면학동지회라든가 네. 또 우리 반타학년 관계 뭐 젊은 사람들 각 학교 대표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학도영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강을 힘쳐 넘어가지고 수호를 거쳐가지고 대전에서 학도영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역시 후퇴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대구로 해서 또 쫓겨 내려가지고 원래 부산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벌써 우리들 올 줄 알고 네. 전부 준비를 해두셨어. 아하. 심지어는 명함 명패도 붙이고 말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올 걸 먼저 아시고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 더욱 그 감격했죠. 네. 그래 이제 저하고 몇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 그 민족 진영 관계 그 학생들 우리 학도영대 그 소속되는 분들 또 여러 사람들이 그 뭐 전부 몰려오기 시작하고 또 저희들 연줄로
또 애국지사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네.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집이 네. 없으니까. 네. 예? 네. 뭐 밥 먹을 데도 없고 네. 그야말로 그 피난이니까. 네. 그럴 때에 정말 그 독립군들 키우듯이 옛날에 네. 그런 그 지사들이 그 사모님들이 어머님들이 하던 그 기백을 그때 발휘하신 거라고요. 어허. 그래서 뭐 많을 적엔 한 100여 명씩 그러면요, 이렇게 젊은 예, 그러면요, 이들이 그렇게 그러면요. 네. 할머님 댁에 묵고 그랬다고 그래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그 참 40년 전에 그런 지금 생각하면 감개가 무량한 얘기를 가지고 계시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이 반공 네. 또 애국심 네. 그리고 유경사업 네. 외몰도 하시는 정말 그 고마운 어머님이시다. 그게 나이 좀 드니까 저도 이제 한갑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40여 년 네. 전인데 요새 지금 오니까 더욱 참 이런 그 훌륭한 어머니의 말이지 손길이 이 사회에 아쉽고 네. 또 여전히 우리들이 그 12월 4일 날이 네. 어머니의 팔순 잔치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롯데에서 우리 그 옛날에 어머니를 모시던 우리 신세 입은 우리 예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한 100여 명 이상 모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팔순 그 할머니 잔치를 우리가 해 올렸고 네. 그러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말이지 네. 정을 가다듬어 가지고 예.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개개인의 현주소도 중요하지만 또 어머님의 끝까지 앞으로 말이지 정말 그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히 잘 모시고 네. 그럴 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의를 하고 예. 이 사회에도 말이지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리 동지 간의 관계가 되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더 감회가 깊으시겠네요. 할머니께서는. 네. 근데 서울로 올라오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64년도 그 언제야 그때가 저 정부 한도할 때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휴전되고 나서 오셨습니까? 정부 올라올 때 같이 하시니. 그때 오셨습니까? 네. 그럼 1950년대 초에 오셨겠네요. 네. 오신 지 30년이 이제 넘으시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서울로는 왜 오셨는지요? 그래요.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네. 성공하는 사람은 고향에서 안 된다. 다양에 가야 성공을 한다 말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는 네. 부산에 정리를 다 했지요. 부모님 목구정 정리를 했어요. 네. 예. 정리를 하고 네. 서울로 왔지요. 네. 와서 서울에서 와서 그냥 이제 학생들 네. 불우한 학생들로 재단법인을 안 만들고 그냥 장학금을 제공했지요. 네, 하다가 서울서요. 예, 네. 이제 동숭자학회 네. 재단법인을 설립했죠. 네. 동생이 저 아오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서울서 계속 그때부터 사셨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살고 있죠. 네, 지금까지 서울 예. 사십니까? 네.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다 모두가 어려울 때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어려운 때니까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장학금 같은 것은 참 마련하기도 어려우셨을 텐데. 그 파괴된 배기를 하나 샀어요. 명동에다가 네, 네. 부산서 네. 사서 올라서 그거로 새로 지었어요. 아, 명동에. 비리딩 네. 지금 비리딩도 아니지요. 조그만 했죠. 그때는 비리딩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월세도 나오는 것도 있고 네. 또 내가 내 나름대로 또 활동을 했죠. 무엇이든. 예. 네. 예. 정식으로 장학회를 만드신 것은 64년도지? 64년도예요. 64년도. 64년도. 그렇지. 네. 그때 그러면은 동성 장학회라는 예. 이름을 그때 처음 예. 사용하셨습니까? 예. 좀 그 전에는 그냥 그냥 무조건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예. 생각하는 젊은이는 무조건 예, 장학금을 줬군요. 무조건 그랬어요. 불쌍하고 예. 예, 하나 무조건 예. 했어요. 예. 그러면은 장학회를 만들고 나서 하고 장학회 전에 하고는 어떻든가요? 근데 만들고 나서는 참 애로워요. 더 어려워요? 예. 네, 왜요? 왜냐하면 만들기 전에는
내가 그냥 응? 네. 작든 많든 그뭐 어머 반갑게 맞이하고 같이 먹고 줬는데 네. 딱 만들고 나니 감사를 하게 되고요. 어허. 예. 그리고 또 그 장금을 몇 명을 톡 그때 지불해야 되거든요. 예. 이랬으니 참 그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겠죠. 네, 그냥 그 여유가 있어서 예.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젊은이를 만났을 예. 때 등록금도 주고 학비도 예. 주는 이 것은 심어주고 괜찮은데, 그랬는데, 네, 이 장학회가 정식으로 되니까 예. 몇 명에게 예. 얼마를 줬느냐, 예. 또 얼마를 주겠느냐, 예. 뭐 또 사업해서 예. 돈 버신 돈을 다 예. 거기에다 줬는가, 안 줬는가 그것도 또 조사하고 그러죠. 여러 가지 그런. 예, 그걸 감사라고 예. 지금 예. 말씀하셨는데, 예. 예. 네, 그 감사가 있지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일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예. 장학 재단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당시 사업은 또 서울로 이사 오셔서 무슨 사업을 하셨던가요? 그러시니 저 가발을 외국에 수출했어요. 예. 가발. 예. 네. 그래 하다가 낚시 공장을 시작했죠. 낚시요. 예. 낚싯대 만드는 것. 아니야, 바늘. 그러면 낚시 바늘이요. 0에서 12가지까지 있어요. 예. 12그 중에 예. 그 잘 되셨습니까? 천문지는 좀 실패했지요. 네. 했는데 그걸 13년을 했어요. 네. 그대로 개안했어요. 네. 이 할머니께서는 장사의 경험이 없으신 분으로 낚시 공장은 또 왜 하셨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 청년이 네. 그래요. 네. 그거를 하면 네. 앞으로 좋다고요. 아, 밭에 그러니까 있고. 장학금 받은 예. 사람 아니에요. 중에 그래도 그애도 공부식이지요. 예. 했는데 예. 앞으로 유능하다. 유망한 업종이다. 유망하다 예. 하니 어쩌든지 뭐라도 해서 예. 장학회로 하면 크게 하려고요. 예. 여러 청년들로 많이 대한민국에서 뭐 제일 가는 장학회로 할 그런 결심을 먹었어요. 예. 그 제가 듣기에는 할머님께서는 이 장학재단을 이끌어가기 위한 예. 그 방편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그저 좋다 그러면은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또 무용 무슨 이 그때, 예. 강습소도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건 왜 무용연구소로 시작했느냐 하면 네. 올라와서 장학회로 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네. 또 거기 뜻이 있는 친구들하고 네. 저 양로원을 다녔어요. 예. 뭐 이래 맛있는 건 노인네들 사서 예. 이로도 시키고 예. 가서 보니 참 촬영하기 말도 못되고 그네들도 다 과거가 있을 건데 물론이죠. 지금 모두 남자 노인네들은 우통을 벗고요. 그냥 담배대 물고 있고 안 노인네들은 그냥 실어져서 있고요. 네. 너무 참혹해요. 이렇지 네. 이 노인네들을 좀 용기 있고 기쁜 일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또 무용연구소를 하는 데는 우리 엄마들이 다 전에 있는데 이거로 하나 시작해서를 무용을 가르쳐서 1년 만에 졸업식을 내고 또 그 노인네들로 그거 모범된 노인네들로 다리다가 무용도 보이고 또 휘리무도 내가 까지 있거든요. 네. 영화도 네. 하니 그 영화도 해서 보이고 그런 꿈으로서 했지요. 네. 그 주위에서는 뭐라고들 그러시던가요? 예? 친한 친구분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찬성하는 분도 있고 예. 돌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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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다고 그러는 분이 조금 돈 분이 아닌가 생각해서는.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을 같이 도와주질 못한 망정 왜 돌았다고 그랬었을까요? 자기 너무 정신 고생을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고생하는 포도 안 냅니다. 예. 절대로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그래. 누구하고 의논도 안 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 자리엔 마침 그 당시에 통숭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아 공부를 하셨는데 아주 그 지금 훌륭한 그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권재경 씨가 나오셨어요. 예. 제가 잠시 예.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서초고등학교 교사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이 할머니 처음 만나신 건 언제입니까? 여기 옆에 계신 선배님의 그
친구 되시는 분이고 바로 어머님과 같이 도움을 받았던 그 대학 교수님이 한 분이 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천막 학교 비슷한 거 네. 그런 것을 했어요. 신생 지역 사회 학교라고 네. 신생학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 연세 드신 분은 대강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구두 닦는 소년들도 많았고 또 아이스키키 통 메고 네. 다니는 아이들도 많았고 그 국민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저는 다 중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아이들을 한 150명 모아가지고 저희 대학생들이 네. 한 20명이 연합이 돼가지고 오후 5시부터 한 5시간 네.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네. 내보내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는 중에 어머님이 우연히 이제 그곳을 방문하셨어요. 네. 방문하시면서 그 참 형편없는 시설에다가 가마니를 깔고 사과 상자를 놓고 애들을 가르치는 저희들을 보고 네.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네. 그 이제 그 김 교수님이 네. 다 대학생들인데 네. 그 시간 틈틈이 내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와 가지고 네.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네. 그래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 해가 64년도 동성자학회가 처음 이제 재단이 발족하는 해였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며칠 후에 그 교수님이 저보고 좀 같이 가자요 어디를.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처음 명동이라는 데를 가봤을 겁니다 그때. 네. 그 명동 그 학사주류 막골목인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그 아까 빌딩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2층 집이었습니다. 2층. 네. 거기서 이제 사무실에서 동성자학회 그러니까 발족이 되는 거죠. 네. 그 학생이 대학생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 5명인가 선발이 됐어요. 네. 이 젊은이들과 항상 이렇게 지내시면요, 아주 보람된 일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혹시 그 장학금도 주고 뒷바라지한 청년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찾아오고 그러면은 그땐 또 중매 서서 결혼까지 시켜야 되는 일은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일도 있습니까? 예, 며칠 있었어요. 네. 저 장학금 받은 그 학생들 사이에서 결혼입니까? 아니면 딴 사람들 여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와주신. 여자도 있지요. 예. 근데 여자는 특히 작아요. 예. 전부 남자들이. 예. 예. 그렇습니까? 예. 혹시 이 해외 여행은 다녀오신 데가 없으십니까? 있어요. 네. 어떤 일로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뭐 5, 6년 넘었어요. 네. 일본은 자주 갔지요. 네. 그러니까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고 공부 마치고 그러면 찾아오죠? 외국에 많이 있지요. 네. 결혼시켜준 사람들도 자주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네. 예. 꼭 같아요 옛날하고. 어허. 그 마음 뭐 변심이 없지요 다. 다 반갑고 그래. 네. 다 자기 집 같이 오면 노다가 밥 먹고 노다가 애까지 다리고 다 옵니다. 네. 사업이 안 되면은요. 예. 역시 장학재단도 이제 타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혹시 사업이 잘 안 되셔서 운영하시는 장학재단이 쪼들리거나 그래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일도 있지만 절대로 장학금은 꼭 다 봉급했어요. 다 주었어요. 네. 어떠한 있더라 해도 예. 네. 어떻게 해서 다? 어찌 해도 하고 말아요. 네. 네. 혹시 그 장학금을 제때에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예. 빚을 내신다거나. 빚은 안 내요. 네. 빚이라고는 빚을 안 내시면 그러면 한 푼도 빚을 얻어 본 적도 없고요. 없어요. 네. 그럼 갑자기 돈이 없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어째 또 하면 됩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은 할머니가 그 폐물도 다 어디다 이제 잡히시고 뭐 이래가지고 돈을 구해다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거가 그러신 적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폐물한 거는 네. 한 애 하나가 이렇게 피로 흘렸어요.
결핵병으로 네. 피로 흘리고 내 수양을 시키는데도 피로 흘리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날은 돈이 없었어요. 네. 없어서 폐물로 전부 내서 제피고 5만 원을 빌렸죠. 네. 예. 그래서 그 5만 원을 가져가서 이분을 저 인천 결핵병원에 참 그거 좋습니다. 네. 예, 그게 공기도 다 좋고. 나았습니까? 네, 낳는 애도 있고 죽은 애도 있어요. 한 30명이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 의사 선생이 왜 오는 애마저 성이 다른데 네. 엄마라고 하느냐 문의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네. 어쩌다가 그리 됐다고. 그 사실 의사분도 또 그 이상할 거예요. 네. 어머니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러고 데려왔는데 성은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네. 이 전에 도와준 분들 가운데 이 훌륭하게 성장하시고 이 그 뭐라 그럴까요? 금전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의논해 보시고 도움을 다시 청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게는 안 그런데요. 하십니까? 그런데 많지요. 많은데 네. 다 해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청 있지만은 턱이 이제 가깝게 지내고 은은하고 그래서 나를 이래 내가 눈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요쪽 예. 이랬으니 전부 봐주는 이는 지금 저 석사장. 네. 예, 저희가 전부 저 뭐든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네. 할머니 고향은 어디십니까? 부산이에요. 부산이십니까? 네. 예.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결혼은 늦게 했어요. 23살 때. 네.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때로 봐서는 늦었다 이런 예. 말씀. 네. 혹시 그 슬아의 자녀분은 없어요. 네. 예. 없으십니까? 놀 생각을 안 했죠. 친구들은 못 노는 친구들 전부 옛날에 일정시대 네. 아는 유명한 옥청 박사라고 하는데 소개를 해서 할인을 해서 주고 네. 다면서 나는 안 했어요. 네. 그왜 기티 그러셨습니까? 내가 낳아야 자식입니까? 예, 너무 자식도 내 자식이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어려웠고 가장 힘든 고비는 언제였습니까? 힘든 고비도 많지요. 네. 많지만은 뭐 별 생각 안 합니다. 네.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못했다 그런 거는 없으십니까? 그래, 이거지요. 장학회지요. 장학회. 예.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조카로 주었어요. 맺겠습니까? 예. 네. 그 장학회를 좀 더 잘 예. 이렇게 예. 크게 만들었으면 예. 좋으시겠습니까? 예. 네. 친자녀가 없으시다고 지금 그러셨습니다. 예. 혹시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런 날 예. 아니면 무슨 때 돼서 예. 네,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뭐 서운한 건 없어요. 그래도 많이 옵니다. 모두 꽃 가지고 많이 오는데 특히 저 석사장이 네. 그날은 다꼭 다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로 사고 수연을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다니까 그 석사장님하고 좀 만나 뵈야 되겠는데요. 네. 네. 오늘 저 친어머니처럼 이렇게 할머니를 뒷바라지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석사장님 나오셨는데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나 뵌 것이 그때 그 6.25 때 부산에서 만난 겁니다. 네. 예, 아까 지금 제일 처음에 얘기한 우리 김 박사랑 네. 학교 때 같은 친구고 네. 네. 저도 사실은 제 1차로 중국 유학에 선발이 됐습니다. 네. 4명의 선발이 됐는데 네. 제가 그때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네. 제가 병원에 입원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떠나질 못하고 네. 제 대신에 제 친구를 소개를 해서 그 사람이 떠나게 됐죠. 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마산에서 요양을 한 2년 동안 받았습니다. 네. 그러는 동안에 중국 가 있던 친구들은 지금 여기 저 친구도 있지만은 장개석 정부가 전부 대만으로 후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로 다 돌아왔어요. 허허. 그래 돌아와 가지고 서울에서 다시 다 만나게 됐죠. 네. 그래 가지고 부산에 피난 갈 적에 저는 마산 요양원에서 바로 부산으로 나왔습니다. 네. 거기서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다 만나게 됐고 네. 그때 이제 지금 어머니 댁에서 저도 한
몇 달 동안 참 여러 가지로 그 고마운 그런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지금 만나게 된 실례지만 거죠. 뭘 하십니까? 제가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뭐 조그만 중소기업체지만은 생산 계통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이 그 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 모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정 할머니를 이렇게 가까이 모시면서 어떤 분이라고 늘 느껴오시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네. 진실하게 살자. 네. 모든 것을 정의대로 살자. 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남을 도와주자. 네. 이제 그러한 정신이죠. 네. 그런 정신이 항상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다. 네. 거기에 늘 감명을 받고 어허. 또 아까도 말씀한 대로 자제분이 안 계시니까 네. 제가 대신 우리 많은 친구들을 대신해서 네. 내가 친자식처럼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어머니를 모셔왔죠. 네. 근데 어머니날이라든가 무슨 어버이날이라든가 무슨 때가 되면은 딴 분들보다도 석 사장님께서 항상 그 모시기 때문에 딴 분들은 모실 기회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왜 뭐- 꼭 혼자만 모셔야 됩니까? 글쎄 여럿이서 모이는 것도 뜻이 있겠지만은 네. 아마 제가 혼자서 좀 어머니를 독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자당어른께서는 지금 생존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 한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네. 그래 되니까 저로서는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참 만나는 그런 기분으로 어머니를 대했고 또 어머니도 어떻게 돼서 그런지 또 저를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저를 부르고 네. 뭐 그저 큰일 적은일 할 거 없이 참 아까 뭐 장학회 하는데 감사다 뭐 이런 게 많았는데 네. 그런 어려운 일 적에 하여튼 번번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런 네. 일인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네. 그럴 때마다 제가 힘 자라가는 것 좀 도와드리고 싶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저 어머니 조수 노릇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또 장학회 이사로도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막 했다고 보는 게 옳겠죠. 아름다운 인간관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우리 할머니에게 뭐 여쭤보고 싶은 분은 안 계십니까? 네, 마이크를 좀 받아주십시오. 지금까지 할머니는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좀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후회하시는 일은 없으셨는지요? 후회스러운 점은 없으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으십니까? 예. 네. 혹시 내가 이렇게 남한테 잘해주고 다른 사람 위해서 한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날 위해서 좀 했었으면은 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어허. 예. 예. 전혀 후회가 없으시답니다. 딴 분 누구 질문 없으실까요? 네. 예, 할머니께서요 만약 다시 한번 젊어지신다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다시 세상에 태어나서 네, 다시 한번 사신다면 예, 청년 사업 하지요. 또 이런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네. 또 딴 분 안 계실까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즐겁고 흐뭇했던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신지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일은 결국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몰두라니 그게 그중 즐겁고 그랬어요. 아하. 예. 다른 생각 없었거든요. 예. 남을 도와주고 예. 젊은이들에게 학비를 주고 공부시키고 하는 것이 제일 즐거운 일이라 이런 예, 말씀이십니까? 노인네들 가서 이루시키고 하는 건 즐거웠어요. 네. 네.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평소에 청년들에게 교훈으로 하시던 이야기가 계시면 들려주십시오. 네. 할머니가 저 지금 귀가 좀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크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젊은이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그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어라, 예. 이렇게 살아라. 예, 그래. 그런 말씀이 예. 있겠죠? 훌륭하게 되고 예. 우리나라에 짜든지 도움이 되고 또 정직하게
진실로 살아가는 거죠. 네, 네, 네. 그 이상 뭐 더 좋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네. 네. 오늘 밤 우리는 참 훌륭하신 분을, 네, 글자 그대로 훌륭하신 분을 모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할머님의 일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기에 아쉬운 작별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할머님 내내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할머님이 하시는 이 장학 사업이 예, 날로 이렇게 커지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할머님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와 주셔서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네. 이 평생을 젊은이들의 뒷바라지 그리고 무이무탁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서 뒷바라지를 하시는 일로 보람을 찾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밖에 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지난해 장안 어머니상을 새싹회로부터 받으신 정처자 할머니를 오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